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.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? 이름을 물어봐요? 아니면 나이를 물어봐요? 한국에서는 요즘 이걸 자주 물어봐요. 바로 MBTI예요. MBTI가 뭐예요? 한국 사람들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. 친구를 만나도 이 질문을 해요. 회사에서도 이 질문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MBTI 문화를 들려줄게요. MBTI가 뭔지, 왜 이렇게 인기인지 같이 알아봐요. 용어도 하나씩 쉽게 설명해 줄게요. 어려운 말은 안 쓸게요. 편하게 들어보세요. 먼저 MBTI가 뭔지 알아볼게요. MBTI는요, 성격 검사예요.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예요. 방법은 아주 쉬워요. 여러 질문에 답을 해요.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나요.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힘이 나요.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요. 그러면 내 성격 유형이 나와요. MBTI에는 16가지 유형이 있어요. 각 유형은 영어 4글자로 표현해요. 예를 들면 INFP, ESTJ, ISTP, ENFJ 이렇게 4글자예요. 조금 어렵나요? 괜찮아요.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만 쉽게 볼게요. 이 4글자에는 각각 뜻이 있어요. 하나씩 봐볼까요? MBTI는 4글자로 되어 있어요. 이 4글자는 4가지 질문의 답이에요. 첫 번째 글자는 I 아니면 E예요. 이건요, 힘이 어디서 나는지예요. 혼자 있을 때 힘이 나면 I, 사람들과 있을 때 힘이 나면 E. 두 번째 글자는 S 아니면 N이에요. 이건요, 무엇을 더 잘 보는지예요. 지금 사실을 잘 보면 S, 미래, 상상을 잘 보면 N. 세 번째 글자는 T 아니면 F예요. 이건 어떻게 결정하는지예요. 생각으로 결정하면 T, 마음으로 결정하면 F. 네 번째 글자는 J 아니면 P예요. 이건 계획을 좋아하는지예요. 계획을 세우면 J, 그때그때 하면 P. 어때요? 생각보다 간단하죠? 이 4글자가 모여서 내 유형이 돼요. 오늘 다는 못 외워도 돼요. I와 E만 기억하면 충분해요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MBTI를 물어볼까요? 예전에는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봤어요. 직업도 물어봤어요. 몇 살이에요? 무슨 일 하세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런 질문은 가끔 부담스러워요. 그런데 요즘은 MBTI를 먼저 물어봐요. MBTI가 뭐예요? 이 질문이 새로운 인사가 됐어요. 이 질문은 부담이 없어요.
재미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. MBTI를 물어보면 그 사람 성격을 조금 알 수 있어요. 아, 이 사람은 내향형이구나. 아, 이 사람은 외향형이구나. 이렇게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대화도 쉽게 시작돼요. 처음 만난 사이에 MBTI는 좋은 이야기 주제예요. 어색한 분위기가 금방 편해져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MBTI를 자주 물어봐요. MBTI에서 제일 유명한 건 I와 E예요. 이 두 개만 알아도 정말 재미있어요. I는 내향형이에요. 내향형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집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해요.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조금 피곤해져요.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서 힘을 채워요. E는 외향형이에요. 외향형은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해요. 친구를 많이 만나면 오히려 힘이 나요. 그래서 주말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요. 내향형과 외향형은 둘 다 좋아요. 어느 게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.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. 여러분은요? 내향형이에요? 외향형이에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국에는 MBTI와 함께 쓰는 말이 있어요. 바로 인싸와 아싸예요. 인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. 영어 insider에서 온 말이에요. 인싸는 모임을 좋아해요. 친구도 많아요. 파티에서도 분위기를 잘 만들어요. 외향형은 인싸가 많아요. 반대로 아싸도 있어요. 아싸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영어 outsider에서 온 말이에요. 아싸는 조용한 걸 좋아해요.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. 내향형은 아싸가 보통 많아요. 그런데 인싸가 좋고 아싸가 나쁜 건 아니에요. 둘 다 멋진 성격이에요. 요즘은 나는 아싸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.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요. 한국 사람들은 MBTI 궁합도 많이 봐요. 궁합은 서로 잘 맞는지 보는 것이에요. 친구끼리도 궁합을 봐요. 우리 MBTI 잘 맞는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어떤 유형은 서로 잘 맞아요. 어떤 유형은 서로 많이 달라요. 그런데 달라도 괜찮아요. 다르면 오히려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.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의 MBTI를 궁금해해요. 내향형 팀원과 외향형 팀원이 같이 일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. 외향형은 발표를 잘하고요. 내향형은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요. 그래서
함께 있으면 더 좋은 팀이 돼요. 물론 MBTI가 전부는 아니에요. 같은 유형이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같은 INFP여도요,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MBTI는 정답이 아니에요.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. 그래도 궁합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. 요즘 한국에서는 MBTI가 어디에나 있어요.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.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MBTI를 꼭 말해요. 저는 INFP예요. 이렇게요. 친구들이 모이면 MBTI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인터넷에도 관련된 밈이 아주 많아요. 유형별로 재미있는 그림도 많아요. 내향형은 이럴 때 이래요. 외향형은 이럴 때 이래요. 이런 그림이 많아요.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자기 MBTI를 이야기해요. 이제는 하나의 놀이 문화예요. 너무 진지하게 보지 않아요. 그런데 MBTI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?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는 나를 알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. 사람들은 내 성격이 궁금해요. 나는 어떤 사람일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MBTI를 하면 나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재미있어요. 두 번째는 대화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. 처음 만난 사람과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. 그런데 MBTI 하나면 할 이야기가 생겨요. 저는 내향형이에요. 저도요.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. 세 번째는 그냥 재미있기 때문이에요. 서로 비교하고 웃어요. 그래서 MBTI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에요.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재미있는 문화예요.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MBTI 문화 이야기를 해봤어요. MBTI가 뭔지 네 글자의 뜻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. 사실 저는 내향형이에요.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. 주말에도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쉬어요. 조용한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편해요. 그런데 제 친구들은 외향형이 정말 많아요. 밖에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그 친구들은 저를 신기해해요.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하냐고요.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더 같이 놀 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서로 다르니까 서로 배울 수 있어요. 여러분은 MBTI가 뭐예요? 편하게 댓글로 들려주세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